공업탑 인근 횡단보도에 있습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에 나와서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출근 투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합니다.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바다, 안전한 먹거리 물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지난 일요일까지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대단히 우리 국민들을 충격과 슬픔에 잠기게 한 엄청난 호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에 가가지고 회담을 하다가 다른 나라 예전에 G7 정상회의할 때 이탈리아 총리는 중요한 G7 회의 하다가도 자기 나라에 수해가 발생하자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오히려 수해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크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정을 취소하지는 않고 뜬금없이 우크라이나에 전격 방문해가지고 그 전쟁 치르는 나라, 정말 첨예한 나라죠. 거기에 방문해서 장학재단 설립에 돈 퍼준다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수해로 인해서 국토부 장관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그 다음에 지자체장, 소방서, 경찰서 모두 다 자기 잘못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일정을 더 늘려가지고 한다는 말이, 지금 내가 서울로 달려간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럼 대통령을 우리가 왜 뽑아야 됩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있다고 상황이 좋아질 리가 없는데 대통령이 왜 필요합니까? 무정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뒤늦게 예천의 산사태 현장을 방문해서 자기도 이런 산사태는 난생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말 뜻은 뭐냐면, 이거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정부나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발뺌하는 이야기죠. 정말 예전에 이태원에서 참사가 났을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그런 말 했습니다. 당시에 경찰들 몇 명만이라도 입구에 배치를 해가지고 질서 유지를 좀 했다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질서 유지한다고 상황이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맥락이죠. 안녕하세요.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합니다. 영부인에게는 명품, 처가에겐 고속도로, 국민에게는 핵 오염수 주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정부를 규탄합니다. 우리가 나서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탄압하거나 그리고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이럴 때는 뭐 국가가 어떠니 뭐 국가를 생각해야 되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존권을 위해서 파업한 노동자들 향해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러나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대통령과 정부의 가장 큰 책무 앞에서는 뭐 대통령이 달려간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겠냐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정말 열받는 이야기죠. 너무 이 권력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임무, 책임인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자기 처가 1조 원이 넘는 고속도로 사업을 통해서 처가 땅이 있는 곳을 향하게 하고 리투아니아 가가지고 명품 쇼핑이나 하러 다니고 귀국할 때 에코백 가지고 귀국했는데 누가 사진 찍어 놓은 보니까 그 에코백 안에 샤넬 명품 가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 밀수꾼 아니냐 그런 글도 써놨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영부인은 샤넬 명품, 처가에는 고속도로, 국민에게는 핵오염수 던져주는 이 무책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이 정부를 규탄합니다.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바다 물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제발 정신 차리고 다시는 이런 호환무치하고 무도한 그런 정치인들에게 다시는 우리나라의 핸들을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더 힘들어하고 더 무책임한 정권 아래 이렇게 죽어나가야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중동 언론에 그 세뇌되는 거 그리고 경제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기득권들을 옹호하는 정권에 그리고 일본에 아부하고 굴종하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우리 미래 세대의 크나큰 지향이 될 수 있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오히려 일본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있는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는 손톱만치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정권에게 다시는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되찾아와야 됩니다. 정부 역할을 자기의 책무를 내버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정권입니다.
비가 한두 방울 내리고 있습니다. 울산 어제 아침에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보이다가 오후부터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하늘에는 잿빛 하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가 한두 방울 내리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기후위기 또 기상이변 속출하고 있어서 어느 곳은 하늘이 뚫린 듯이 그냥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인도 같은데 중국 같은 데는 산사태가 나고 제방이 무너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집을 잃고 그런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폭염이 40도가 넘는 폭염이 곳곳에 일어나가지고 또 더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몇 년 전부터 기후위기다, 기후위기 대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도 기후위기 대응하는 많은 운동가들, 실천가들이 우리 국민들의, 주민들의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집회도 하고 피켓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생활 속에 기후 위기 대응하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 해서 탄소를 줄여 나가야 된다. 탄소 배출을 줄여 나가야 된다. 재활용품 쓰고 일회용품 쓰지 않고 그다음에 친환경차 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이 거대한 기후 위기에 어떤 이 바람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거는 19세기, 20세기 들어서 산업혁명 이후에 온 세계가 자본주의 경제로 치닫으면서 인간의 욕망이 무한대로 극단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표출하기 시작해서 우리 주민들이 집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차를 사고 이런 운동은 거대한 태풍에 조그마한 운동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진짜 수백조, 천조에 달하는 이 경제를 움직이는 굴뚝산업 그리고 더 큰 것이 뭐냐면 미국이나 남아메리카 그리고 중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인이 역사상 가장 많은 육식을 먹고 있는 그래서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만 해도 5억 마리가 넘는 소, 돼지가 있다고 하죠. 거기에서 분출되는 배설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일본이나 대만, 중국 그리고 미국 같은데 축산업에서 나온 메탄가스는 정말 백억 마리가 넘을 겁니다. 이 가축들이. 인간이 소비하는 그 육고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가축들이. 거기서 나온 메탄가스가 탄소보다 더 대기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가축들 수백억 마리가 되는 소, 돼지, 닭, 오리
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이 가축들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또 사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료를 만들 농장이 필요한데 그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후에 산소를 공급하는 아마존이랄지 인도네시아랄지 중국 이런 산림을 어마어마하게 파괴하고 거기에 콩을 심는다. 왜냐하면 콩을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르헨티나나 이런 거대한 평원에 사료를 위한 콩밭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강에 거대한 열대 우림, 밀림을 파괴해가지고 거기를 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 콩을 심는다. 그걸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브라질에 있는 가축들에게 제공할 사료 만들용으로 콩밭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자연을 파괴하고 기후에 영향을 미칠 그런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그런 산업들. 그리고 이 자본주의는 특히 신자유주의는 끊임없이 경쟁을 하도록 만들고 인간의 욕망을 아주 막 극한대로 부풀려야지 이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본주의의 거대 산업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거대한 기후 변화, 기후 위기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민들에게 기후 위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에 홍보도 해야 되고 이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건 정말 찻잔 속의 태풍도 아니죠. 뭐 우리가 생활상에 하는 거는 이 산업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이 자본주의가 끝나지 않는 한, 인간의 욕망이 끝나지 않는 한 산업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홍수, 폭염, 자연재해, 그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 남의 일이 아닌 이제 우리나라에서조차 이번에 큰 인명피해를 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어떤 개인의 노력으로 될 일도 아니고 한 나라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전 지구적인 각성이 필요할 건데 근데 전 지구는 무한 경쟁,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무한 인간의 욕망에 분출해 그 산업이 돌아가고 있고 끊임없이 그 산업을 위해서 인구도 늘어나야 된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출근하는 거예요? 집이 여기네. 아, 도항동. 아, 고마워요. 우리 같은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나가면서 화이팅을 외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라고 또 화이팅 외쳐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청년들이 비혼주의가 늘어나고 대단히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죠. 이 모든 것도 거대한 이 자본주의, 인간의 욕망의 극대화를 가져가는 이 산업 구조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기후위기, 그리고 지방 소멸, 인구 소멸, 저출산. 그래서 오늘 또 뉴스가 나왔는데 2050년에 가면 2050년이니까 지금으로 한 26년, 27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노령화 국가가 된다고 어디 국제기구에서 발표를 했다. 오늘 신문에 아주 여러 군데에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홍콩이 노령 인구가 가장 많은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1등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정부에서는 애 낳으면은 돈 준다, 대출을 싼 값에 해준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거는 역시 찻잔의 태풍에 불과하죠. 우선 당장에 땜빵이 될 수 있지 모르지만 거대한 이 인간의 욕망이 어우러진 이 자본 구조, 자본주의 이 산업 구조에는 인간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 아까 우리 윤석열로 대표되는 기득권, 생명과 안전, 국민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산업 구조 꼭대기에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자본가들, 그리고 여러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국민의 삶을, 행복과 생명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기 이득만을 챙기려는 기득권을 대변하고 일본을 대변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권력자를 대변하는 이런 구조 아래서 행복할 수가 없죠.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안전이 보장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내 책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품을 사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수해 재난을 입었는데 내가 방문 일정을 연장하든, 그게 이 상황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을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고난과 기득권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노동자를 때려잡고 국민연금개혁, 교육개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거대한 산업 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을 양성화시키고 하는, 그런데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사회는 나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다. 각자 도생해라라고 지금 대통령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책임 못 지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피하고 알아서 살아남아라. 개뿔, 사회 안전망 개뿔, 다들 자기가 노력해서 경쟁 사회에서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국가는 책임질 의무가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내 안전과 내 미래, 그리고 아이까지 낳는다면 아이의 미래 보장할 수 없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결혼할 수가 없죠. 결혼하면 자기의 책임이 커지는데 이 책임지지 않는 사회의 어떤 분위기 안에서 똑같이 그 사회 안에 살다 보면 책임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가족을 꾸리기 싫은 겁니다. 각자 도생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이 기득권의 태풍, 그 앞에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피켓을 들고 이렇게 해본들, 또 거대한 언론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데, 그래서 결국은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게 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변화시켜 나갈 의지가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이 땅에 우리 후손들이 살아나가야 된다. 우리나라가 존속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지켜져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깨끗한 바다 지켜야 된다. 이런 책임감을 가진 정권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우리가 데모를 하고 해도 필요하지만 역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밖에서 시위를 하고 이런 이유도 우리의 에너지와 힘을 결집해서 그 힘을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정권을 창출하고 다시는 이런 무도한 정권을 만들지 않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대한 세력으로 우리 민주당이 뿌리 깊게 내리고 굳건히 국민들에게 신임과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주민한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하호호하고 웃고 즐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싸움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총선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가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일본에게 거의 나라를 내주다시피 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대통령이 뛰어간들 무슨 상황이 바뀌겠냐 하는 그런 대통령 아래서 아무도 책임지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서 살아나와야 됩니다. 자, 이런 정권을 바꿔야 되는 굉장히 백척간두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책임지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고속도로를 자기 땅 있는 대로 휘어지게 만든다 할지 해외 순방을 가서 16명의 대한민국 최고 경호원들이 이끌고 다니면서 명품 쇼핑을 한다 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사용하는 이런 정권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이런 정권 아래 더 이상 노예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부. 그 아래는 약육 강싱에 밀림과 같은 이 삶의 지옥이 펼쳐지고 비가 오면은 제방이 무너지고 지하 차도가 물에 잠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우리 국민이 선출한 정치인은 그 표의 의미는 뭐냐? 바로 책임입니다.
대통령의 예전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인지 누구인지 아직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책상에는 그런 문구가 써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국가의 책임은 이 자리에서 져야 된다. 저도 일개 구의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많아야 10,000표, 적으면 3,000표 이렇게 얻어서 당선된 구의원이지만 그 3,000개의 표는 저에게 책임이라는 그 마크입니다. 당신에게 우리의 안녕과 그리고 생명을 그리고 우리의 복지를 지켜줄 책임을 맡긴다. 이런 이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 뭐 저뿐만 아니라 구의원들도 비가 많이 오면은 우리 지역에 여천천이라고 하천이 있거든요. 거기부터 달려갑니다. 장화 신고. 혹시나 범람하지 않을까. 그리고 무슨 술자리를 갖는다든지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가 이렇게 쏟아지면 분명히 범람할 수도 있고 또 울산의 태화강도 비가 많이 오면은 범람합니다. 여천천도 예전까지 태풍이 불 때마다 범람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쓰이거든요. 그게 표를 받은 선출직들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 표 하나하나가 책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서민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실업급여를 실업급여라고 정부 여당에서는 노동개혁, 자기들의 말하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실업급여의 하한선을 낮추고 아예 그냥 없애려고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실업급여라는 거는 우리가 고용보험을 들어가지고 국가가 최소한의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책임져 준다는 약속인 거죠. 근데 실업급여를 없앤다는 말은 그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다시 뭐 부작용이 일부 있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실업급여 수요자들은 가정을 가진 가장들 그리고 1인 가구 청년들 직장이 없어서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모든 국민들이 세금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책임을 지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뭐라고 그 책임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업을 당했지만 너희들이 알아서 각자 도생을 해서 살아남아라. 뭐 이런 지금 의미인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것도 우리 울산에는 현대중공업이라는 세계적인 조선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그 조선소에는 매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산재 사고로 사망합니다. 그런데도 워낙에 막강한 재벌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인가 20년에 마련됐는데 이 정권 들어서 그걸 끊임없이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죠. 죽든 말든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죽든 말든 책임 안 지겠다. 각자 도생해라 지금 이거죠. 그래서 이 정권 그리고 기득권으로 대변되는 정당에서 정권을 맡게 되면 항상 이런 일이 되풀이됩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과 이익은 엄청나게 뽑아먹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언론들은 그거를 포장하고 또 혹세무민하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흠을 잡아가지고 결국 국민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하 정치 혐오감을 만들게, 정치 혐오감이 들게 하죠. 다 그놈이 그놈이다. 정치인 다 없애야 된다. 구의원도 없애고 시의원도 없애고 국회의원도 다 없애라. 막 그런 말 많이 하죠.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극도로 달하게 만듭니다. 감정적으로는 다들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 다 없애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 없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00조가 넘는 국가 예산을 안 그래도 책임 안 지는 이 정부가 얼마나 더 헤쳐먹겠습니까? 구청장들, 시장들 아무런 견제 수단이 없이 마음껏 헤쳐먹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대표 선출된 의원들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를 해서 이 예산이 주민들을 위해 쓰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없애라 이런 말이 나오긴 합니다. 잘 되도록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에서부터 혁신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공천하고 또 교육시키고 역사성을 가르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부, 각자 도생해야 되는 국민들, 그러니까 각자 도생해야 되는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각자 도생해야 되는데 자기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애를 낳고 싶겠습니까? 집을 얻을 희망이 없는데 아이를 대학까지 교육시킬 자신이 없는데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GDP가 성장하고 국내 총생산이 유교사변 이후 뭐 몇만 배로 성장했는데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강국이 됐지만 더 우리의 젊은이들의 삶은 팍팍하고 여유가 없고 더 미래가 암울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는데 더 희망은 사라진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엄청난 경제 성장의 과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 과실이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과 행복으로 돌아가야 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갈수록 책임지지 않는 사회 구조가 되고 각자 도생해야 되고 더 암울해져 가지고 애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거죠. 희망이 없어질 거예요.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더 어마어마하게 우리들은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 누가 희망이 돼야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희망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궐선거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님이 보궐선거 본선거 시작하고 바로 다음날 오셔가지고 아침에 울산 시당에서 최고위원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울산 시당에서는 저를 이제 서열상, 의전상 제 구석에 처박았죠. 그랬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자기 옆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구는 보수의 심장이고 김기현 당대표 김대리 지역이고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지역이지만 이 지역에서 만약에 승리한다면 우리 울산 더불어민주당 시당은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이재명 대표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희망이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제가 그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막 큰 소리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옆에 웃고 있던 이재명 대표께서 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다 힘이 난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정말 제 마음은 그때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희망이 사라져가는, GDP는 올라가고 세계로 한류는 뻗어가고 경제는 성장하는데 희망의 높이는 자꾸만 낮아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희망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보여주는 우리 정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가 뿌리는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콩 기린님 감사합니다. 민정영님 너무 감사합니다. 김정환님, 이영희님, 그리고 안성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책임지지 않고 국민을 각자 고생하게 만든 자기의 역할과 본분을 잃어버린 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우리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결혼도 꿈꾸고 연애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집도 가지고 그런 나라, 우리나라 국민들 세계 어디 내놔도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 많은 정치인 기득권층에 의해서 아름다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자연재해 곳곳에 일어나도 대통령도 책임지지 않고 지방정부도 책임지지 않고 자기는 책임 없다 하면서 명품 쇼핑이나 하고 자기 땅에 1조가 되는 고속도로 지나기 위해서 땅값 올리는 수작에는 버리고 서민들이 생명줄과 같은 실업급여 없애려고 하고 이 모든 일들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그런데도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질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호환무치한 정권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고 책임질 줄 알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만들어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고미영쌤 감사합니다. 박영경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고 의회에 들어가서 또 일을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제는 그거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과
이 정부 여당은 책임지지 않는 정권이다. 국민들을 생존의 정글 속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내몰고 기득권과 자기들의 이해관계,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알면서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최대한대로 외면하는 정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런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이들이 각자 도생해야 되는 이 사회 구조에서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자기의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녀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위해 저금을 하거나 적금을 쌓아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이들, 특히 MZ 세대들은 요새 직장을 다니다가 그걸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호텔에 가서 뭐더라 이름이 뭐 야마카시인가 그러는 거, 구독 문화가 많죠. 그래서 뭐 와인을 구독한다 할지, 요새 넷플릭스도 구독이고 해서 자기의 어떤 소득을 이렇게 지금 각자 도생하는 현재 삶을 즐기는 쪽에 많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고.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은 그런 분위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죠.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우리가 그 총각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 미래를 위해서 적금도 하고 또 뭐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주택은행 뭐 공부 있어가지고 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각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돼가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치입니다. 경제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합니다. 왜냐, 아무리 정치를 혐오하고 또 욕을 하더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조로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은 정치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정치를 뒷받침해 준 거는 그 국민의 마음이고 국민의 응원과 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개혁을 하고 혁신하고 당원 중심의 정당, 그리고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좋은 사람을 추천해서 그 사람들이 선출돼서 그 선출된 사람은 당원의 마음을 대변하는데 제일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참 아쉬운 점이 많았죠. 저도 제 자리에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